젖은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면 제 인생이 시루김처럼 피어올라 눈앞을 흐립니다. 언제나 늦었습니다. 남편을 살려보려던 발걸음도 늦었고, 말썽꾸러기 아들을 바른 길로 돌려 세울 훈계도 늦었고, 딸이 제 앞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징조를 알아차리기에도 늦었습니다. 가장 늦었던 날은 문틈으로 스며나오던 낮은 말소리를 들은 그 밤이었습니다. 요양원, 후견, 동의서. 그 몇 마디가 제 등을 쓸어내릴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꼭 가져간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아주 처음부터 다시 꺼내놓겠습니다. 부끄러운 순간도 한탄스러운 순간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떡이 설익어도 뚜껑을 열어 김을 빼야 다음 판이 살아나는 법이지요. 2000년 3월 종로 골목의 새벽은 냄새로 먼저 왔습니다. 비닐에 스민 습기 냄새, 방금 뽑아낸 신문 잉크 냄새. 포장마차에서 어묵이 끓는 고소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제 가슴께로 와서 눌러앉았지요. 대야에 담긴 맵쌀을 쓸어 넘길 때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미끈한 감촉과 가느다란 쌀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물기를 털어 시루 밑에 고르게 편 다음 불을 올리기 전 잠깐 저는 제 손바닥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친 그 손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제 등 뒤로 골목을 걸어오던 경비 아저씨가 모자를 살짝 벗으며 말했습니다. 복례 씨, 오늘 간판 거신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이름으로 한번 버텨보려고요. 쌀이나무 틀은 남편이 생전에 대패질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흠집 하나하나가 그이의 손길을 닮아 있었지요. 전날 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붓글씨로 복례 떡방 네 글자를 눌러쓰고 못을 박았습니다. 못이 들어갈 때마다 유리문에서 딩 하고 얇은 떨림이 났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덜컥덜컥 박히는 것 같았어요. 첫 판 가래떡은 망쳤습니다. 쌀을 너무 오래 불려 반죽의 허리가 무너졌고 뽑아낸 떡은 끈덕지기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다시 가슴을 후벼 팠지요. 그래도 점심 무렵 건너편 분식집 복자 사장님이 급히 들러 한 줄만 먼저 줄 수 있나 하셔서 종이봉투에 담아드렸더니 나가면서 뒤돌아 한마디 했습니다. 새 집 떡이 순하네. 그 말 한 줄이 그날 제 밥심이었습니다. 둘째 날엔 실패의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김을 성급히 올려 떡이 설익었습니다. 저는 장부 맨 위에 굵게 적었습니다. 김 성급 금지. 충분히. 그 아래에는 쌀과 물의 비율, 가스 미터가 한 바퀴 도는 시간 시루. 뚜껑을 여는 각도와 숨 빼는 타이밍까지 빼곡히 적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 배운 감은 제 평생의 자랑이지만 그 감이 제 기분 따라 흔들리지 않게 숫자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내일의 제가 오늘의 저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가게 안 풍경은 단출했지만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왼쪽 유리 진열대에는 갓 뽑은 가래떡이 가지런히, 가운데에는 쑥절편이 푸르게, 오른쪽에는 고운 콩가루를 입힌 인절미가 푹신하게 놓였습니다. 칸칸마다 작은 종이 표차를 붙여 오늘의 비율과 시간을 적어두었지요. 벽면에는 떡판 닦는 수건과 손수건을 꼭 분리해 걸었습니다. 그 둘이 섞이면 맛도 위생도 망가진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중앙의 네모난 나무 테이블에는 달력과 장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력은 제 약속을 붙잡는 고리였고 장부는 제 욕심을 낮추는 벽이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 앞에서는 조금만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이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저는 철문을 반쯤 내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999년 늦가을, 괄호 끝에 눈을 감은 남편의 사진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으로 밥 벌었어. 혼잣말로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방 문을 열었습니다.
고1인 진국이는 책상에 앉아있는 척하면서도 눈동자가 피곤했고, 초등 2학년 서윤이는 연필을 바짝 깎아 공책 여백마저 알뜰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비로소 어른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 삶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저는 뜬금없이 복례라는 제 이름을 또박또박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복례. 말이 입 천장에 닿을 때마다 어제와 오늘이 거짓말처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앞으로도 이 집의 등뼈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다짐했습니다. 아들 진국이는 밖에서는 덜렁거리는 성격으로 집안에 들어오면 늘 신발을 대충 벗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지런해지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늘 제 기대보다 늦게 왔습니다. 고1 봄 친구 싸움을 말리다 파출소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가게 시루에 물을 올려놓고 뛰어나왔습니다. 경찰관은 어머니 아드님이 때린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이 끼어들어 정리하다 보니라며 웃어주었지만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길에 꼭 물어야 했습니다. 왜 네가 맞고 사냐?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방식이 있어. 그 말투에는 서툰 자존심과 미완의 선의가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습니다. 돈은 진국이의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준 곳 스쿠터를 샀다며 신나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기름값과 수리비에 쩔쩔맸습니다. 어느 날은 탑골공원 앞에서 미끄러져 벽돌담을 긁고 말았지요. 저는 사과와 보수비를 들고 주인 어른께 찾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이는 조용했고 저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부를 펴고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진구가, 돈은 숫자가 아니고 습관이야. 오늘 100원을 아무렇게나 쓰는 버릇이 내일 내 표정을 만든다. 장부에 칸을 한 줄씩 짚어주며 포장지 단가, 배달 거리별 기름값, 명절 인건비와 단가 변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이가 포장봉투를 주문할 때 제게 견적을 먼저 물어오고 배달 동선을 짤 때 지도를 펴서 묻기 시작한 것이 욱하는 기질은 여전했지만 장부 앞에 앉으면 숨을 고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딸 서윤이는 모든 면에서 정갈했습니다. 아침이면 가게에 들러 시루에 물을 갈아주고 수건을 깨끗이 개어 걸어놓고 제 얼굴을 한번 살피고 학교로 뛰었습니다. 초등 3학년이던 어느 날 과학상자에 들어있던 작은 저울을 꺼내 반죽을 올려놓고 말하더군요. 엄마, 물을 심음만 줄여보면 질감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제 손끝으로만 알던 감각을 이 아이는 눈으로 보려 하고 수치로 잡아보려 하니까요. 중학생이 되자 도서관이 둘째 집이 되었고 노트 뒤에는 오늘 할 일과 끝낸 일이 동그라미와 체크로 빽빽했습니다. 등교길에 오늘 쑥절 편이에요. 꿀물은 1스푼이죠. 하고 확인하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고2 여름, 저는 시로 불을 낮추고 아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떡 3개로 팔아요. 표준화가 필요해요. 식품 영양학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묵직한 기쁨과 가벼운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세계라는 단어 앞에서 제 등짝이 뜨거워졌고 표준화라는 말 앞에서 제 손끝의 고집이 조금 부끄러웠지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몫은 시로 대옥이다. 내가 길을 내거라. 그날 이후 주말마다 아이가 가져오는 논문 프린트와 영어 단어가 가게 뒷방을 점령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쑥의 풋내는 아이의 입에서 클로로필과 폴리페놀이 되었고 김이 충분히 는 수분활성과 증기포화 같은 단어로 갈아입었습니다. 2011년 수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실수 안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저는 일부러 가게 문을 늦게 열었습니다. 떡 반죽 그릇을 닦으며 발만 동동 구르는데 아이가 휴대폰을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합격 두 글자가 아주 또렷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저는 시로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아이 얼굴에 살처럼 감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장부의 매상 칸에는 숫자 대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윤 서울대. 이 집 새 길 열림. 제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굳어있던 덩어리가 그때 처음으로 조금 풀렸습니다. 서윤이가 대학에 들어가고부터 주말 가게는 작은 연구실이 되었습니다. 저울, 온도계, 타이머가 시루 옆에 줄지어 놓였고 아이의 공책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숲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실내 온도 19도라 발효가 느려요. 반죽 목표 온도 27도, 시루 98도, 2차 숙성 40분으로 맞춰볼게요. 저는 오늘 반죽이 물러 분내 같은 말로 제 감각을 건네주었고 아이는 그 말을 수치와 표로 담아냈습니다. 처음엔 그 표가 낯설었습니다. 떡은 결국 손맛 아니냐는 고집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그러나 표를 따라가니 제 손에 변덕이 줄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아니라 오늘 조건으로 맛을 맞추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주제는 장미 쑥떡이었습니다. 쑥의 풋내와 장미의 은은한 향은 서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쑥이 새면 장미가 숨어버렸고 장미가 앞서면 쑥이 입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꿀물 1스푼은 그 둘 사이를 얌전히 매만지는 역할을 했지요. 쑥은 계절에 따라 수분이 달랐습니다. 봄에는 2%, 여름에는 -3%, 겨울에는 1%의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장미잎은 산지 저장고 온도 사수와 18시간 이내 배송이라는 조건을 맞춰야 향이 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엿기름을 더해 발효를 촉진해 보려 했지만 장미 향을 둔탁하게 만들어 바로 접었습니다. 실패의 기록은 쌓였고 표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새벽 3시 가게 안이 물기와 기계 소리만으로 가득하던 날이었습니다. 시로 뚜껑을 여는 순간 김 사이로 장미향이 얇게 올라왔고 쑥의 푸른 숨이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떡을 한 입 빼었을 때 쑥이 먼저 허리를 펴고 앞장섰고 장미가 그 뒤를 조용히 따라 나와 콧등을 스쳤습니다. 꿀물은 끝에서 혀를 살짝 감싸며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서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건 논문처럼 묶어낼 수 있어요. 공정 특허 냅시다.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는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공정 도식화, 시험 데이터, 재현성 검증, 이의 신청 소명 낮에는 손님을 받으며 반죽을 하고 밤에는 가게 뒷방에서 프린트와 바인더를 뒤적였습니다. 심사관이 요구한 세부 조건에 맞춰 아이는 문장을 다듬고 저는 엄마의 말로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시루 김을 넉넉히라는 문장은 증기 공급 안정화 및 포화 유지로 바뀌었고 쑥의 풋내가 달아난다는 표현은 클로로필 열변성 및 휘발성 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손맛과 과학이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내주며 한 장의 종이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2018년 11월 우편 봉투를 자르는 가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파란 도장이 찍힌 장미쑥떡 저온 숙성 공정 특허증을 꺼내 들었을 때 종이의 바삭한 감촉과 잉크의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이름이 기술이에요. 그날 밤 매대를 접고 가래떡을 구워 꿀에 찍어 먹으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먼 길 가려면 김부터. 한 판 한 판 꾸준히. 저의 느린 말과 아이의 빠른 눈이 그날만큼은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2021년 초여름 서윤이가 몸이 묵직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쉬면 낫겠지 했다가 병원에서 혈액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마치 오래된 라디오처럼 잡음 속에 갇혔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이는 그 와중에도 노트를 펼쳐 수액 인물 1.5L, 엄마 꿀물 X, 엄마 휴식 30분을 적었습니다. 저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항암이 시작되고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가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일부러 더 크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머리가 가볍다고 생각할래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잠깐 덮였다가 이내 더 깊게 시렸습니다. 병실에서는 시간이 종종 방향을 잃었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카트 바퀴와 수액 떨어지는 소리가 하루를 분절했습니다. 저는 병실 습도계 바늘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바늘이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의 숨 또한 오르내리는 것만 같아서요. 가게는 늘 그랬듯 돌아가야 했습니다. 레시피표를 벽에 더 크게 붙였고 아이가 쓰던 타이머를 시루 옆에 그대로 놓았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딸이 아픕니다라는 말을 쉽사리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을 조금 더 오래 올리고 꿀물을 한 방울 더 천천히 흘렸습니다. 제 마음이 떡의 온도에 묻어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 바람마저 허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9월의 어느 저녁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내가 없더라도 엄마 이름 지켜요. 브랜드는 엄마 이름으로. 말끝이 희미하게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분명했습니다. 그 약속은 제 심장에 깊게 박혀 그날 이후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은 다음 날 저는 가게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뒷방에서 특허증을 꺼내 가슴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 표면은 차갑고 매끈했으며 참을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소리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숫자로 세운 기준, 엄마가 손으로 지킨다. 제 등뼈를 세운 건 다름 아닌 그 약속 하나였습니다. 2023년 진국이와 며느리 수빈이가 상주를 자청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저희가 도울게요. 저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로소 때가 왔구나. 진국이는 배달 동선을 척척 짰고 새벽 시장 쌀 수급을 미리 예약해 악천후에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수빈이는 사진 감각과 문구 센스가 좋아 SNS를 예쁘게 꾸몄고 오늘의 김, 복내의 손 같은 카드 뉴스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줄이 골목 끝까지 늘었고 명절엔 예약만으로도 하루가 꽉 찼습니다. 도매상정 회장이 먼저 이번 달 물량 미리 잡아두죠 하고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호황의 냄새는 달콤한 만큼 끈적합니다. 어느 날부터 수빈이가 제 도장 위치와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묻고 회계 일원화해야 투명해 보이고 대형몰 입점 제안도 받으려면 법인처럼 운영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말맛은 번듯했지만 제 손등을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제 약봉지도 그의 손을 거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의 다혜가 어느 날 조심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어지럼 유발할 수 있는 약이 추가됐어요. 처방 바꾸셨어요? 저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달력 뒷장에 복약 기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혈압약, 저녁 7혈압약.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낯선 흰 타원형 알약이 봉투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기억력에 좋대요, 어머니. 수빈의 웃음은 가벼웠지만 제 마음은 그 웃음의 끝이 보이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현금 서랍자 내기 가끔 3만 원씩 모자랄 때가 있었습니다. 수빈은 봉투가 찢어졌나 봐요라며 또박또박 웃었지만 그 웃음 사이로 미세한 건조함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 허락도 없이 간판 교체 견적서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상호에 백년떡연구소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름이 트렌드예요. 그 말 한 줄이 제 심장을 긁었습니다. 서윤이와 제가 함께 세운 이름, 제가 시루불로 지켜온 이름을 지워버리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늙어 뒤처지고 있는 걸까? 혹시 변화가 두려워 오히려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서로 부딪힐수록 제 귀에는 딸아이의 마지막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름 지켜요. 이름은 간판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저는 더 늦기 전에 배워야 했습니다. 가게 위층 작은 방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요양원은 이쪽이 빨라. 보호자 동의만 받자. 후견 신청도 같이 넣죠.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잖아요. 그 두 줄의 말이 제 등줄기를 얼음처럼 훑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늙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때문에 깜빡이는 사람으로 포장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움직였습니다. 도장, 등기권리증, 특허증을 봉투에 넣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비밀칸 속옷 서랍 바닥판 아래에 숨겼습니다. 휴대폰 타임스탬프를 켜고 장부, 약봉투 앞뒤, 처방전, 간판 견적서, 위임장 시안, 문자 알림까지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멍한 척 느린 대답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약은 삼키는 신용만 하고 화장실에서 뱉었습니다. 수비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 간판 바꿔요. 백년떡연구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 간판은 내 이름이다. 복내 떡방. 그날 오후 사다리차가 와서 간판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통장 미선을 불렀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보자 인감도장의 결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오래된 인감도장 도안을 꺼내 대조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도장이 아닙니다. 기사님은 장비를 접었고 수빈의 입술은 마른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곧장 변호사 장미경을 만났습니다. 첫째,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둘째, 의사결정 지원 계약으로 후견을 선점해 막으셔야 해요. 셋째, 재산 신탁으로 계좌와 등기를 동결하시죠. 약국 타해가 뽑아준 복약 기록에는 문제의 흰 타원형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 전산에는 보호자 요청 처방 변경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라니.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내 이름 위에 그 사람의 뜻을 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부엌에서 진국과 수빈의 말이 문틈 사이로 흘렀습니다. 엄마 눈치챘어. 괜찮아. 건강 위해서라고 말해. 후견만 되면 다 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진구가, 수빈아. 한 달만 처가에 가 있어라. 말은 법 앞에서 하자. 문이 닫힌 뒤 바닥에 드리운 간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끝을 걸레로 쓸며 저는 제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복내. 지켜야 한다. 한 달 뒤 두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국의 눈 밑은 짙게 꺼졌고 수빈의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를 풀어요. 저희가 어머니 위해 저는 나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겹 한 겹 깔았습니다. 병원 처방 변경 내역, 약봉투 사진과 복약 메모, 간판 견적서와 위임장 시안. 그리고 그 밤의 속삭임을 담은 녹음.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두 줄의 낮은 목소리가 가게 안 공기를 얼려놓았습니다. 진국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수비는 끝까지 말의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시잖아요. 저희가 챙겨드리려던 거예요. 저는 서랍에서 장미 줄기 문양의 떡살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건 서윤이가 엄마와 이 가게에 새긴 약속이다. 이름도 손맛도 사람도 여기서 지킨다. 진국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니? 내가 배운 장부와 숫자가 이런 짓을 하라고 가르쳤니? 진국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해보려고 돈도 벌고 가게도 키우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해보려면 정면으로 해라.
남의 이름을 지우는 건 잘하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첫째, 계좌 도장 등기 권리증 전부를 신탁사 보관으로 전환한다. 내 서명 없이는 어떤 변경도 불가. 둘째, 의사결정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누가 후견을 들고 와도 먼저 법으로 막는다. 장미경 변호사가 차분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은 처가에서 지내라. 필요한 말은 변호사를 통해 해라. 문이 닫힌 뒤 저는 바닥을 밀었습니다. 물기가 번져 간판 글씨 모양의 빛이 흔들렸습니다. 장부 여백에 적었습니다. 오늘 맞대면 아이들 떠남. 가게 이름 살아있음. 뼛속에서 한숨 같은 바람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6월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받고 신탁사 직원이 등기권리증을 봉인 케이스에 넣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본인 서명 없이는 어떤 대출명의 변경도 불가합니다. 그 문장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약은 원 처방으로 돌아갔고 며칠 지나자 머릿속의 안개가 거짓말처럼 버텼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멍함은 나의 탓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간판을 닦았습니다. 칫솔로 복례 떡방 금색 글씨 틈새를 살살 문질러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서윤 레시피를 붙였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뭐예요? 우리 딸이 만든 표준 레시피요. 엄마 손맛에 딸 기술이 보탬이 됐지요. 그 대답을 하며 제 목소리가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걸 느꼈습니다. 8월 장미와 쑥이 제철이라 장미쑥떡을 다시 올렸습니다. 반죽 27도, 시루 98도, 숙성 40분 아이 노트대로. 시루 뚜껑을 여니 하얀 김 사이로 장미향이 은근히 퍼지고 쑥의 푸른 숨이 뒤를 바쳤습니다. 첫 판을 썰어 단골 김할머니께 드리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지매 다시 옛날 맛이요. 그네 음절 옛날 맛이 제 가슴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대로만 하겠습니다. 동네의 작은 가품을 시작했습니다. 서윤 장학금 통장을 만들어 고3 아이 둘에게 매달 떡과 함께 작은 지원을 보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작게 적었습니다. 이름을 지키는 법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물 같은 손. 진국에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람은 잘해보려다 길을 잃기도 한다. 길을 다시 찾으려면 남의 것을 놓는 손부터 배워라. 사과할 날이 오면 떳떳이 와라. 답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립니다. 다만 제 이름을 함부로 쓰는 손길만은 다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밤이면 뒷방에서 특허증을 닦습니다. 파란 도장 위로 박봉래 내 이름이 또렷하게 빛납니다. 이름을 지키는 일은 요란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양의 물을 붓고 손을 깨끗이 씻고 장부와 달력에 작은 글씨로 기록을 남기는 일. 그 단순한 반복이 제 인생의 방패였다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압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늘 한 발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잡기에도, 고단한 마음을 쉬게 하기에도, 배신의 냄새를 맡기에도. 그 늦음이 한탄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겨우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스스로 붙잡고 서니 떡의 김이 다시 고르게 올랐습니다. 집은 팔아도 이름은 남고, 이름이 남으면 맛이 돌아오고, 맛이 돌아오면 사람이 돌아옵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에 시루에 물을 올릴 겁니다. 김이 올라오면 딸의 이름을 한 번, 제 이름을 한 번 더 조용히 부를 겁니다. 그리고 또 다짐하겠지요. 나는 박봉례다. 오늘도 내일도 내 이름으로 떡을 빚고 내 이름으로 산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됐나.